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북토 콘서트입니다. 이번 무대는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에서는 총 11분의 청년 미래 전문가들이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지암 청년 포럼 공동의장 건순형 의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의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는 이경한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어서 우리 건순형 공동의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선 이제 좀 간단한 질문으로 지암 청년 포럼이 뭔지, 그리고 지암은 어디에서 온 건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지암 청년 포럼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암은 이제 지암정 남덕우 총리님의 호에서 따온 거고요. 저희 이제 지암 청년 포럼은 이제 지암 남덕우 총리님의 생각과 실천을 본받는 청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사회에 저명하신 분들과 혹은 국가 정책을 운영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 총리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 바탕 위에서 부강하고 자유롭고 공평하고 안전한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덕우 총리님의 생각과 실천을 본받고 싶으신 누구나 저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장님, 지금 앞에 여기 있는 우리 방청객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볼 분들에게 저희가 여기 지암 청년 포럼 그 밑에 자막에다가 그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남겨두면 메일로 이렇게 지암 청년 포럼에 저도 참가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쉽게 좀 받아주시겠네요. 예. 네, 누구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건순영 의장님께서는 그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아주 그 칼럼을 이렇게 읽었는데 제목이 퍼스트 팔로우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 주제를 본인께서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글을 쓴 핵심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와 퍼스트 무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패스트 팔로워는 그 선도 기업을 추격하고 모방을 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략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선도 기업의 그런 실패 사례를 학습해서 좀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런 뭐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예시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 수 있겠죠. 한편 그 퍼스트 무버는 이제 시장과 산업을 직접 개척하고 이런 시장에 빠르게 뛰어드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의 또 예시는 그 애플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의 그런 전기차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따라하기 효율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따라잡는 거랑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 두 개 차이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퍼스트 무버로 가야 하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그 한계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국가들은 이제 그런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서부의 선진국들, 미국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유럽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직접 앞서 나가야만 또 이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쿠팡은 계속해서 새벽 배송이 되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것도 뭐 규제를 좀 철폐를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뭐 자율스럽게 어떤 활동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걸 국가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네요. 특히 청년 분야에서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규제를 강하게 가하게 되면 예.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퍼스트 무버의 전략을 이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요. 특히 이제 청년의 입장을 제가 또 청년이기 때문에 예, 예. 청년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최근에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한 이런 AI 시대를 맞이해서 또 저희 그 청년들이 이렇게 또 신입으로 들어가기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신산업에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기존의 그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좀 더 그런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런저런 걸 많이 배우고 일하고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기존의 산업에서는 예. 아무리 그래도 그 10년, 20년 동안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시고 또 더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하지만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더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규제를 개혁을 해서 신산업에 기업가들이 뛰어들게 만들고 이렇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청년들의 그 일자리 부족, 뭐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청년 관련 하나 좀 문제를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오늘 이게 청년들과의 대담이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청년들이 모두 다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는 이미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땅이 없어서 건물을 못 세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은 아직까지 호주머니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혹시 생각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청년으로서 정부가 좀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물론 되게 넓고 좋은 집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또한 청년이라서 당연히 지금 가진 게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좀 불편한 곳에서 살아도 또 미래에 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사실 현재의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그런 미래에 좀 더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부분이 좀 가장 우리 청년 주거 문제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정부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청년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주택 공급이나 좀 예.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또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계시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의 총동문회 이경환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가 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는 2007년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당시에는 선진화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남도우 총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의 이름인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진화 홍보대사 1기부터 지금 수료한 인원까지 전체를 합하면 338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질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고, 그리고 저희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는 이런 자질이 있는 청년들한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로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가 총동문회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달 지도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김용학 교수님과 같은 이제 저명한 교수님들께 저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 지적 그런 지식도 얻고 그리고 지혜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매달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은 저희가 가출청소년 보호센터 아니면은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지금 젊은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다른 청년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이제 이 방송이나 앞으로 우리 방청객들 분께서는 한국 선진화 포럼의 지암 청년 포럼,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이렇게 흥미로운 분 있으면 이렇게 두 분들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여기에 이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우리 이경환 회장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경환 회장님은 참고로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보니까 좀 뜨아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목이 부국 약병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진화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부국 강병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국 약병이 아마 이렇게 큰 이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하면 야 K방산이지 않냐, 우리는 군대는 약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항공, 그리고 LG 넥스원,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풍산, 이런 게 우리 방산업체들이 지금 아주 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국 약병이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게 우리 선진국을 가는 저해가 되었구나. 이 책을 이런 제목의 글을 쓰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국 강병이 정상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일본도 그렇고 다 부국 강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부국 강병인데 부국 약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정말 이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인류 방산 기업들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저 한편으로는 좀 국뽕 같은 걸 느꼈던 게 이번 이란전 때 트럼프가 언급한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라 이렇게 하면 언급한 나라 중에 예. 뭐 일본, 영국, 뭐 프랑스 거기에 한국까지 껴서 지목을 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나라에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우리가 강대국으로 지금 각인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런 나라가 됐음에도 제가 약병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해군 장교로 4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 해군 장교로 있으면서 함선을 타고 어디 연평도 이렇게 가보셨나요? 예, 연평도도 갔었고 제가 NLL에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 연평도도 가고 이제 그 뭐 이작도 그다음에 예. 이런 좀 해상 기지도 가고 이렇게 인천을 지키면서 1년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서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그 생활 1년 하고 제가 3년 동안은 이제 해군 본부에서 인사장교로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군대에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엔 시작을 지냈는데 예. 이제 제가 이 군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특했던 게 이제 선발 업무였습니다.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쟁사를 뽑는 거네요. 예. 예, 간부를 뽑는 그렇습니다. 장교로. 장교와 부사관 선발을 했는데 예. 우수한 인원들이 당연히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선발이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제 부적격자만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이제 지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전역을 했고 예.
근데 제가 지금도 저희 해군 OCS 장교 중앙회라는 곳에서 이제 현역 예비역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제가 매월 이제 상비예비군이라는 걸 하면서 예, 예.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인천 해군 부대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아, 가는데, 해군 장교를 그만두거나 이제 예. 또 가게 되는군요. 예, 근데 가서 이제 현역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이거 진짜 무기가 좋으면 뭐하냐, 이거 북한 애들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는 장교들, 부사관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면 우리 이경환 회장님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뭐 방산으로서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군 내부의 병사들의 어떤 그게 약해져 간다는 뜻이죠. 예, 이전보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사들도 그렇고 이제 간부들도 그렇고 이제 이제 군대가 좀 군대답지 못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통찰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셨습니까? 예, 특히 이제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1등으로 임관한 그런 이제 네네. 예, 뭐 차기 참모총 나중에 무조건 이 사람은 참모총장 될 거다 예, 예. 이런 평가를 받던 분마저도 5년 만에 전역을 해버렸다 합니다. 아, 그리고 이 5년 전역하는 5년 동 이제 사관학교 출신들은 5년 그리고 10년 했을 때 전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5년차 전역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예, 이제 전역을 다 못 시켜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관이라든지 장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네, 특히 이제 정권 무관하게 예, 이제 예. 병사 처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맞고, 예, 예. 예, 그 청춘을 군에 있는데 예.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을 준 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와 반대로 이제 간부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표가 크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간부를 지망했던 인원들 예전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물론 저희 나라를 사랑하고 하니까 장교를 한 것도 있지만 돈을 더 주니까 했던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사나 간부나 받는 돈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책임도 커지고 힘든 그리고 긴 간부 생활 할 바에 짧고 굵게 그냥 비슷한 병으로. 급여 받는 병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져서 지원율이 낮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에 우리 이계관 그 회장님께서 쓰신 내용에는 그 사촌 동생의 예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 사촌 동생은 이제 정말 이 친구는 운동도 좋아하고 예.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싹싹하게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ROTC로 이제 장기 복무를 할 생각으로 예. 육군 ROTC 장교가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겪은 그런 생활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에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런 사회생활도 못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초급 장교한테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평생 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러고 운동도 좋아하고 윗사람들한테도 잘하던 그런 군인의 딱 맞는 그런 사촌 동생조차도 전역을 할 정도인 군대가 됐다. 자, 그거 보고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경제력에 맞는 그런 군사력도 중요한데 군사력의 방산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그 전체 군사력을 지휘하고 운용하는 어떤 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강군이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 어떤 그런 조치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끝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역시 이제 지금 우리가 청년들의 의견을 제가 하나 듣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앞에 우리 건순영 우리 의장님께서 또 일자리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여의도에 어디에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청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이슈인데 혹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채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네,
느낀 게 저희 회사조차도 23년, 24년에 신입사원을 전혀 안 뽑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5년에 오랜만에 채용을 진행을 하니까 예. 저희가 22년에 진행할 때는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였는데 예, 예. 그대로 물론 높은 경쟁률이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330대 1을 뚫었습니다. 경쟁률이. 예. 정말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건 이 채용 담당자 그 바로 신입 바로 뽑는 거여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물론 뭐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윗분들은 뭐 잘했다 이러셨는데 예, 예. 근데 그 지원서들을 읽고 그리고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는 제가 MBTI가 T인데도 예. 정말 F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조차도 떨어뜨려야 되나 그런 마음도 좀 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그만큼 330여 명이 한 명 한 명이 다 우수한 그런 정말 뽑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정말 뭐 TO에 제한이 없었다면은 예, 예. 예, 훨씬 많은 사람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스펙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네. 그죠? 네. 이제 22년에 채용할 때보다 스펙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리고 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그런 역량도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더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청년가의 대담을 이거로 이제 마치고요. 3차 대담을. 제가 이 책에 대한 이렇게 한 구절을 이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들어가며 서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글로벌 지수는 빠르게 재편되고 경제는 요동치며 공동체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이 거대한 격변 앞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누가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그 해답을 찾고자 만든 미래의 나침반이다. 남도구 총리님의 철학을 계승한 국가 원로와 정책 전문가 37인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 미래 전문가 11인의 지혜와 통찰이 이 한 권에 오롯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7인의 각자가 생각하는 선진화의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책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저희 남도구 국무총리님께서 쓰신 글이 이 책의 해고록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낭독하고 이렇게 오늘 전체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남도구 총리님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책 이름은 한국 과거를 딛고 미래를 보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운용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경제 운용의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자율과 경쟁의 원칙. 제일 처음 말씀이 바로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경쟁의 원칙입니다. 바로 정의로운 경쟁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 막 앞에 달려가고, 그죠? 똑같이 출발하는 그런 공정한 경쟁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균형과 형평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장 경제라든지 이 경쟁에서 이렇게 좀 형평이 좀 떨어지는 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넷째는 바로 시장 보완의 원칙이다. 즉, 총리님께서 경제 원칙은 바로 경쟁이다. 그 경쟁은 시장 경제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은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못 일어나게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선진화를 바라는 지식인들의 목이다. 즉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경쟁의 원칙, 공정한 경쟁, 형평과 균형, 시장 보완 이걸 고민하면서
각 분야에 뭐 교육이면 교육,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이걸 다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희 한국 선진화 포럼이 출간한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를 도움을 주신 자유기업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